이번 주제는 고민 상담입니다.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초조해 죽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 사연을 이제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나 제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방송 사연 신청 이렇게 하는 그 란이 있는데 거기에 두 명이 비슷한 사연을 올려주셔가지고 묶어가지고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개발 물건을 사가지고 현재 실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열심히 갚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이 계속 올라가고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라서 약간 마음이 좀 초조한 느낌이에요. 이제라도 좀 대출 갚는 걸 그만하고 현금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시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좀 해야 될까요? 라는 이제 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22개월 쌍둥이 엄마입니다. 지금 대출을 한 1억 정도 남긴 상태로 자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제하고 나면 한 2억 7천만 원 정도를 그냥 내 집에 그냥 깔고 앉아 있는 상태인데 이 집을 뭔가 팔거나 전세를 줘가지고 좀 투자금을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런 정도의 사연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 뭔가 투자를 해야 되나? 저렇게 올라가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요즘에 많이 얘기를 들어요. 여러 군데에서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원래 집을 사려고 했었는데 집을 안 샀는데 지금 벌써 5억이 올라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집값 떨어진다는 사람들 말 듣고 팔았다가 지금 벌써 그 판 집이 6억이 올랐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부부싸움 한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다양한 질문인 것 같지만 뭔가 다양한 고민인 것 같지만 사실 되게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요렇게 지금 뭔가 투자를 할까 말까가 고민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딱 두 가지죠. 만약에 내가 지금 투자했는데 이게 끝물이면 어쩌지? 라는 불안함이 있죠. 내가 지금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하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큰 걱정이 돼서 투자를 못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게 무서워가지고 안 샀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게 둘 다 고민이에요. 둘 다 걱정이에요. 샀다가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하고 안 샀다가 더 올라가면 나 어떡하지? 이 두 개가 사실 고민인데 이거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 내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오를까봐도 걱정, 떨어질까봐도 걱정이야. 이걸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세탁기를 하나 산다고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중고나라에 무슨 세탁기가 하나 올라왔어. 이게 55만 원에 올라온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어떻게 알죠? 몰라. 왜냐면 나는 그냥 세탁기를 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고나라에 55만 원짜리 LG 트롬 세탁기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게 싼 거야 비싼 거야 알 방법이 없어. 왜냐면 내가 이 시세라는 걸 전혀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물건이 싼지 비싼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할 줄 알아요. 뭐죠? 우선 중고나라에서 다른 세탁기들 시세를 봅니다. 그래서 얘는 40만원, 얘는 60만원, 얘는 35만원, 얘는 20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네들 연식을 따져봐요. 얘는 5년 됐고 얘는 2년 됐네, 얘는 모델명이 뭐네, 얘는 뭐가 기능이 있고 얘는 뭐가 빠졌네, 이런 것들을 검색하죠. 그 다음에 내 물건에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죠. 어디 찍힌 데는 없는지, 문은 잘 열리는지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 판다는 사람한테. 맞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총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얘가 지금 이 가격이 적정한 거냐 아닌 거냐가 그때 가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5만 원 깎아주면 살게요, 비싸서 안 살래요 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죠. 이런 경험들을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중고나라에서는 그런 걸 할 줄 아는데 왜 부동산에서는 그런 걸 할 줄 모르죠? 왜냐? 모르니까. 내가 세탁기를 검색하듯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만 판단을 하는데 전혀 모르는 거야. 모르고 그냥 남한테 어떡하죠? 라고 물어만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문제는 이미 시세가 많이 상승한 뒤라는 거죠. 내가 시세가 하락하다가 상승세로 돌아선 지 몇 개월, 1년밖에 안 됐다면 이제 시작인가? 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자신있게 들어갈지도 모르겠는데 이미 서울의 집값이 상승한 지가 거의 4년, 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고점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건 맞죠. 그러면 이렇게 이미 상승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의 적정한 투자 방법은 뭐냐?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뭐냐? 첫 번째, 다음을 기약한다. 이게 되게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집값이 더 올라가면 어떡해? 이번에라도 막차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고, 그리고 내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기회인 줄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나라에 지금 세탁기가 55만 원에 나와 있어. 그럼 내가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모르겠죠. 그럼 우선 제껴. 다음에 또 뜨겠지 뭐. 그동안 나는 열심히 검색하면 됩니다. 공부하고. 그래서 다음번에 중고나라의 세탁기가 또 올라오기를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모르겠는데 야 우선 사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을 기약하는 것도 괜찮다. 그럼 다음에 기회가 옵니까? 네, 옵니다. 분명히 오죠. 왜 안 오겠어요? 세상은 돌고 도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뭐 하면 됩니까? 공부하면 되죠. 공부하고 있어야 돼. 시세를 검색하고 어디 뭐 세미나 같은 것도 막 따라다니고 막 책도 읽고 뭐 강의하면 강의도 쫓아다니고 현장도 막 가보고 중개사들도 들어가 보고 뭘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뭔가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돈은 있는데요.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다음을 기약하는 건 너무 늦습니다. 뭔가 지금 뭔가를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최대한 낡은 거를 사고 최대한 불편한 걸 사세요.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최대한 낡은 거를 사세요. 그리고 최대한 불편한 걸 사세요. 이미 시세 상승장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들어가려면 어떻게든 낡고 어떻게든 불편한 걸 사야 됩니다. 왜 그러냐? 부동산이라는 건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자, 부동산이 언제 비싸지냐면 낡은 게 새 것이 될 때 비싸집니다. 그리고 새 것은 다시 낡아지면서 싸져요. 당연하죠. 집이라는 거는 매년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잠실에 2008년에 주공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되면서 엘리트라고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이렇게 생겼습니다. 2008년, 2009년 때, 2010년 때에 완전 신축 아파트였죠. 완전 대단지 아파트고. 그래서 그때는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한 10년 정도 돼가지고 지금 신축 아파트에 비하면 좀 불편해요. 좀 낡았고. 맞죠?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낡았다가 새 것이 되면서 올라가고 또 새 것은 다시 낡아지면서 또 싸지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불편한 것이 또 편하게 바뀌면서 비싸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동네가 전혀 지하철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하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불편한 게 편해지겠죠? 그러면 가격이 비싸집니다. 편했던 게 불편해지면 가격이 싸지는 거. 뭔가 있었던 게 없어지거나 뭔가 옆에 좋은 대기업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러면 편했던 게 불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미 오른 거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이번에 내가 같이 따라서 타는 순간 막차를 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꼬꾸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나는 약간 지금은 좀 남들이 좀 덜 좋아하는 거를 사야 돼요. 약간 더 낡고 약간 더 불편한 것들을 사야 돼요. 부동산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투자법은 뭐냐면 가장 많이 오른 거를 추격 매수하는 겁니다. 이건 주식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알 텐데 부동산 초짜죠. 내가 부동산 초짜고 부동산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동안 좋은 기회를 다 날렸고 거기다가 이제 막 불안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편한 물건을 사려고 하실 거예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 최고 좋은 동네, 최고 좋은 아파트를 막 대출 풀로 땡겨서 막 사요. 그러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그나마 마음 편하니까.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항상 막 올라가는 걸 더 따라가고 싶거든요, 사람은. 근데 이미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고점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내가 그 차익을 더 먹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부동산 초보자의 초짜라면은 그런 거를 따라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초보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작년에만 3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년에 또 3억 올라가면 어떡해요? 이게 초보자들의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지만 작년에 3억이 올라갔다고 올해 또 3억이 올라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매년 3억씩 올라가면은 10년 지나면 30억이 올라가 있을까요? 지금 30억인 아파트가 10년 뒤면 60억이 되고 20년 뒤면 90억이 될까? 무조건 그렇게 직선으로 올라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부동산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짜들이 다짜고짜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고 사는 건 괜찮은데 대부분 공부도 안 하고 살 거니까. 이미 상승장을 내가 놓쳤다는 느낌이 들면 이번보다는 미래에 인기 있을 걸 사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못 하겠다? 그러면 그냥 이번 이 사이클은 내가 포기한다. 다시 한번 불황이 오겠지. 그럼 그때 불황이 왔을 때 그때 가서 살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자 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2006년, 2007년도 기사를 찾아보는 거 좋아요.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면 투자를 어디다 할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2006년, 2007년에 네이버 기사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2006년 기사 중에 30대가 있어요. 2006년에 30대니까 지금 40대겠죠. 2006년 기사에 30대가 대출받아서 서울에 집 사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기사가 있어요. 지금 기사랑 똑같죠. 찾아보세요. 대출을 뭐 2억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전세금에다가 2억을 엎어가지고 5억을 가지고 있어도 뭐 강남에 아파트를 못 사는 너무 고점인 시대다. 이렇게 막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6년, 2007년 때도 서울의 집값이 엄청 비쌌었거든요. 많이 올랐었고 2000년 초반부터.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가 막 터지고 해가지고 또 시세가 또 하락하면서 한동안 또 암흑기가 왔었죠. 그러니까 2006년으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가 2006년, 2007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가 와. 그러니까 사면 안 돼라고 말려주겠죠. 인터스텔라처럼.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이 고점이고 앞으로 폭락합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갈 여력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클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불안함은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초짜라면 추격 매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현재가 고점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고점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더 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과거 대비 많이 오른 건 맞죠. 과거 대비 많이 오른 거는 팩트입니다. 맞죠? 2013년 대비해서 2019년, 이 7년 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갈 거냐, 가다가 내려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불안한 거는 분명히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고 조금 느긋하게 생각하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고 싶다면 오늘 인기 있는 지역을 사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니라 10년 뒤에 인기 있을 지역을 사놓으시면 그나마 내가 잘한 투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10년 뒤에 인기 있을 지역을 투자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빚을 갚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빚을 갚으면서 공부를 하라. 아시겠죠?